오늘 또 이제 이렇게 성공파리들의 진실을 좀 파헤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운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의 결과로서 이렇게 성공으로 간다를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노력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다 매우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실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번 실패를 했다고 쳐요. 심지어 결과론적인 얘기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10번째 성공할 수 있었다도 저는 인과관계가 안 맞다고 봐요. 경험은 누적됐겠지만 그게 10번째에서 그 경험이 없었더라도 저는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도를 많이 해봐라 라는 측면에서는 인과관계가 맞는데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중에 얻어 걸리는 게 있고 네. 시도를 매번 하려고 그 노력하는 자세,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려는 그런 태도, 이거는 맞는데 내가 첫 번째 요 실패 요걸 했기 때문에 10번째 성공할 수 있었다. 마치 백종원 씨가 젊었을 때 30대 때인가요? 네네. 건설 사업을 하다가 빚이 17억이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17억 빚을 안 졌으면 더본코리아가 없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 건설을 실패했었던 것 덕분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건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고 깨우친 것들 분명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뭔가 또 더 보니 잘 안 됐더라도 사실 그런 태도로 노력하시는 분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태도와 그런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시도 네.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했던 실패가 우연히 나타날 어떤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그건 맞는 명제인데 꼭 그런 실패를 해야만 하고 그런 식의 전개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이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해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강의로 팔아먹기에는 너무 인과관계가 좀 부족한 구조를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아까 전 10번째 성공했다라면은 사실 그건 또 대단한 경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10번의 시도를 했다라는 거니까. 네. 근데 오히려 정말로 운이 정말 좋아서 한 번째, 두 번째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네. 본인이 왜 성공했는지도 제대로 분석이나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다시 또 무너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행운에 의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불운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본인이 살짝 잘 된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뭐 내실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나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니까 이제 나 따라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성공파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아,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성공파리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계속 실패해도 거기서 배우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언제 올지 모르는 운과 시기 때를 그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보이고 그것은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트릭과 기술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노하우를 습득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라. 성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라. 라는 어떤 항상성과 지속성 그리고 그런 자격, 인격체가 되라는 말이 저는 실제 성공을 제가 판다면 그런 본질을 팔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성공 공식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님도 되게 늦게 묵과에 급제하셔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적을 조졌잖아요. 본인이 알량한 돈에 좀 정신이 팔렸으면 적당히 하다가 목숨 부지했을 텐데 굳이 나가가지고 퇴각하는 왜군 배를 수장시키려고 나갔잖아요. 그런 인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외적을 물리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쉽게도 마지막에 총탄에 맞아 전사하셨지만 그런 어떤 항상성, 그런 인격체, 그런 상태가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성공파리 강의는 뭐랄까요, 좀 건방지게 말하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단 한 명의 위인이라도 내가 감히 모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 특별한 잡기술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떻게 보면 그건 개인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은 좀 네. 어떤 요소들,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뭐 이 사람이 뭐 타고난 유전도 있을 수 있고 음흠.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음흠. 혹시 그런 거 있어서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심리 유튜버잖아요. 네. 또 이제 심리 검사를 직접 개발도 했고 나름대로는 딥하게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은 예. 확실히 뭔가 좀 꿰뚫는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느낄 때.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면 성격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격이라는 거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동사가 형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격이잖아요, 걔가.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타고난 성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격이 어떤 환경에서는 매우 유리해지고요. 어떤 환경에서는 매우 불리해져요. 천성적인 부분.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보면요. 축구 선수들 이렇게 보면 진짜 프로에서 뛰고 있는데 너무 멍청한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걔는 그 레벨에서 뛰기 위해서는 타고난 심폐지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근육과 근력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아무리 축구 센스가 좋아도 2시간만 뛰면 쥐난 애들이 있어요. 그건 유전적으로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려면 타고난 지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포함하자면 가정 환경이라든지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30살이나 40살에서 끝난다면 애석하게도 우리의 성공은 태어날 때 한 60%는 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매우 길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대학 갈 때까지는 부모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는 거고요. 네. 30대가 되어서는 내가 나의 부모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서 상윤아 너 오늘 퇴근하면 무슨 공부해야 할래? 너 숙제 뭐 있어? 너 40살 때는 뭐가 돼야 되니까 오늘 퇴근하면 이거 공부해. 이거 운동해. 이렇게 내가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럼요. 네. 예, 이제부터는 탓이죠,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예.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거는 결국엔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자기 객관화를 하고 성찰을 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성공과 관련된 성공파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예.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흘러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결국엔 그렇게 귀결된 것 같습니다. 에디슨 아시죠? 근데 에디슨이 한 말 중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한 사람이 역시 노력이 중요하군요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 워딩은 아니었지만 에디슨이 한 얘기가 아니요. 전 사람들이 갖지 못한 1%의 영감이 있다고. 이 영감의 1%도 결국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영감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영감이 떠오른대요. 될 수 없을 거라고 닫아놓은 사람한테는 그냥 공상으로 지나가서 잊혀지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게 사소한 거를 봐도 이 스탠드만 봐도 이걸 이 구조로 만드는 게 최선이었을까? 라는 거를 비평해보고 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 없다. 네. 그럼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난 좀 멍청하게 태어났어. 난 너무 성실하지 못해. 나 ADHD가 있어서 뭐 하나 집중을 못해.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극복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증명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하면 영화 보고 술 마시고 넷플릭스보다 자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게으른 나의 성격을 이기려고 타락을 하고 아둥바둥 난리를 치고 막 영감 노트 작성하고 이 짓거리를 5년 10년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본인의 성격은 바꾸지 못할지라도 본인의 인생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관심 없이 지나가는 거 말고 더 가능성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접근하면 그 1%의 영감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게 개인마다 어떤 성공의 정의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엄청 열심히 사시는 걸 저는 알잖아요. 시간도 아닙니다. 되게 많이 잘 게을러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이죠. 네,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죠. 뭐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아니, 책을 6권이나 쓰신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실 와 그래도 책 한 권만 썼다 해도 작가라고 하는데 네. 6권이나 쓰긴 했지만 딱히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진 않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존경하는 게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 매우 잘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배워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나는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몰랐던 그 파편들이 있어요. 그 지식이 완성이 되어가는 걸 느끼면서 야, 이 책 한 권 쓰는 게 야, 이거 대단한 자기 개발이다. 근데 그건 진짜 100% 공감합니다. 예. 사실 책을 쓰면서 뭐 인세도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네. 그런 것보다 제가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그 자체의 만족감과 기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맨 첫 번째 책이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 생활을 했던 책을 썼었는데 예. 그건 그냥 제가 있었던 일들 정리하면서 회고하는 느낌이고 그냥 감정이 충만해졌던 느낌이라면은 두 번째 책부터는 조금씩 전문이나 약간 정보성 책이에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하는 걸 정리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데 그럼 이 부분에서 써볼까? 그럼 그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되게 그러면은 그 책을 쓰는 동안에 진짜 그 내용에 몰입해서 그렇죠. 그 책을 쓰는 몇 개월 동안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길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막 세일즈 책 쓸 때도 막 운전하다가 여기서는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 이게 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고객한테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 그럴 때마다 그냥 운전하고 있다 녹음하고 자다가 이게 항상 좀 자거나 산책하거나 문득 이게 떠오르게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럴 때 자다가 갑자기 딱 그 생각 들면은 처음에 몇 번 그냥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바로 카톡에다가 남겨놓고 메모장에다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쌓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이런 걸 생각해냈다고?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파편들을 해서 글로 딱 정리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모아놓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런 걸 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내재화가 된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그런 값을 기반으로 제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무형의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패시브 스킬을 얻는 느낌이랄까. 액티브 스킬이 패시브가 된다.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레벨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마치 그런 거죠. 맨날 달리기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달리는 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럼 이제 출근할 때도 5분 늦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